늦은 봄에서 여름 사이 더위와 함께 찾아와 제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보통 한 7월 달, 8월 달이 가장 좋죠. 역시 여름 농어라는 말이 있고요. 잘 빠진 팔등신 몸매에 손맛과 입맛까지 선사하는 바다의 팔방미인. 비늘만 이렇게 쓰다듬다가 그 손을 씻어서 국을 끓여도 보약이라고 할 정도로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역과 국적을 불문하고 명실공히 여름 최고의 보양식으로 자리 잡은 오늘의 주인공. 고기의 왕 바로 농어입니다. 여름철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여름 바다의 진객 농어를 만나러 갑니다. 농어회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전남 목포 앞자락에 자리한 고화도. 고화도 어민들은 이맘때 낙지 조업을 마치고 또다시 분주해지는데요. 여름 별미 때문이지요. 아주 쫀득쫀득하죠. 횟감으로 먹으면. 쫀득쫀득한 식감 덕에 회와 탕, 찜 요리에도 제격인 농어. 6월에서 8월 사이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을 만날 수 있는데요. 겨울철 산란을 앞두고 봄에서 여름철 먹이를 따라 연안으로 들어와 살과 영양을 최대로 비축해 두기 때문이지요. 농어 서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봄철에 이제 연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연안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먹이 생물을 따라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11월에서 4월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산란이나 월동을 하기 위해서 그 암초지대의 외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연안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겨울철 먼 바다로 나갔던 농어는 올해도 어김없이 고화도로 돌아왔습니다. 고화도 인근이 수심이 깊은 데다 조류가 빨라 농어의 서식지로도 안성맞춤인데요. 고화도 어민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낚싯바늘에 줄줄이 달린 준학을 이용해 농어를 잡고 있지요. 준하시죠? 준하수로 잡아야 이렇게 고기가 선배가 좋고 그물로 잡으면은 막 이렇게 그물 자국 때문에 금방 이렇게 그 피부가 막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준하고기가 제일 좋아요. 오래가고. 고화도 배들이 준학을 걷어 올릴 무렵 전남 완도군 앞바다도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 시기 완도는 낚시꾼들의 메카나 다름없는데요.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농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 낚시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기 때문이지요. 생각에는 뭐 6월 농어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회 맛을 즐기는 매니아들의 이야기고 이제 지금 슬슬 농어가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농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는 여름철 우리나라 인근 바다나 강 하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종이지만 농어가 낚시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농어의 습성을 이용해 가짜 미끼로 농어를 유인해서 낚는 일명 루어 낚시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선장님이 배를 조류에 따라 운전하면서 가짜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줍니다. 낚시로 하는 거는 이제 그 농어 같은 경우는 공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미끼, 인조 가짜 미끼로 유혹을 해서 잡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어 낚시는. 농어는 배수과의 물고기라서 성격이 포악한 데다 조류가 센 곳에서 서식을 해서 손맛이 좋은 물고기로도 유명한데요.
농어를 잘 잡기 위해선 조류의 흐름을 잘 읽는 것과 미끼를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시키는 게 농어 낚시의 포인트이자 비법이라면 비법이지요. 농어는 일단 조류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조류, 즉 쉽게 말하면 센 조류가 좋거든요. 뭐 중근 보통 우리 이제 바다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이라든가 살이 그러는데 이제 보통 농어는 살이 때 많이 찍어요. 조류가 세고 뭐랄까요 표층에 떠 있는 게 보면 어떤 멸치라든가 뭐 멜 같은 게 좀 많이 있을 때가 활성도가 좋더라고요. 농어 낚시는 보통 6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그중 7, 8월에 가장 많이 잡히고 30cm 이상의 큰 농어는 주로 9월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물이 너무 맑다는 거예요. 작년 같았으면 농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이미 잡히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노래미만 올라옵니다. 뒤이어 입질이 온다 싶더니 어느새 팽팽해진 낚싯대. 힘겨루는 모습이 보통 내기가 아닌데요. 온 힘을 다해 건져보니 네, 오늘의 주인공 농어네요. 농어의 손맛은 거의 이제 못맛이죠, 못맛. 그러니까 온몸을 다 써서 이렇게 농어를 제압하기 때문에요. 네. 못맛이라고 많이. 목포와 완도를 비롯해 공, 태안, 여수 등 주로 우리나라 서해 지역에서 잡히는 농어. 잡히는 곳에 따라 깔때기, 깡다구 등 불리는 이름도 수십 가지인데요. 또 크기에 따라 30cm 안팎의 작은 농어를 까지맥이나 절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양한 이유는 어린 농어보단 3년 이상 성장해 농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녀석이 제대로 된 농어 맛을 내기 때문이지요. 농어의 이름은 문서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정약용의 아흔각비에서는 농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약전의 자산어고에서는 이제 걸떡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경남 통영에서는 이제 농해, 그리고 부산에서는 깡다구,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깔때기, 껄떡. 좀 특이한 게 이제 울릉도에서는 연어병치나 독도돔이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양하지만 농어를 잡을 땐 낚시와 준학 이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목포 고화도 일대의 어민들은 대부분 준학으로 농어를 잡고 있는데요. 준학 조업은 이렇습니다. 먼저 준학 바늘에 살아있는 새우를 끼워 저녁 무렵에 농어가 미끼를 물도록 미리 바다에 뿌려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다로 나가 준학을 걷어들이는 방식인데요. 농어잡이 20년 경력의 전덕재 선장님은 무엇보다 미끼 선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5m 간격으로 낚시를 새우를 찡겨서 이렇게 반달형으로 이렇게 물속에서 뜨개꾸름 해가지고 땅가랑지면 이게 다른 잡어들이 다 입갑을 쳐버리니까 던준하시죠 이것보다. 움직이는 생물을 좋아하는 농어. 그래서 살아있는 싱싱한 미끼를 준비하는 것이 농어잡이의 포인트인데요. 농어가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니 오늘 미끼도 잘 준비된 것 같네요. 그 농어 크기가 17cm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작을 때는 이제 젖새우나 새우류나 그리고 단강류를 먹게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소형 어류나 그리고 대형 새우류를 먹습니다. 특히 농어 같은 경우는 멸치에 대한 기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봄철이나 여름철에 연안으로 들어오는 멸치를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가 높거든요. 일본은 가을 천둥 소리에 놀라 농어가 깊은 바다로 도망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이 지나면 잡기 힘든 생선이었던 농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로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봄부터 여름 딱 이 사이가 맛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이것이 농어래요. 농어는 크게 점농어와 민농어로 나뉘는데요. 점농어는 등에 검은 점이 있고 여름철 서쪽 연안의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 민농어는 무늬가 없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우리나라 전역에서 고루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농어하면 흔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국에선 여름날 고향에서 맛본 농어 맛이 그리워 벼슬도 버린 채 고향으로 내려간 일화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농어가 별미로 꼽히고 있지요. 농어가 지금 모든 영양학적으로 가장 그 영양을 듬뿍 담고 모든 생선이 제철이 있듯이 이 농어가 지금 그 제철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민어도 그 종류가 그렇죠. 농어, 민어 그런 종류들이 5월부터 8월까지 그때는 이 영양을 듬뿍 담아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보약으로 칠 만큼 그렇게 이제 영양가가 높다는 것이죠. 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를 때 그 맛도 절정을 이룬다는 농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갓 잡아서 먹는 그 맛 생각만 해도 침 넘어가네요. 어휴,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싱싱하고 이 자연에서 먹는 맛은 어떤 맛과 비교가 될까요?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녀석이다 보니 그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최근 수입산과 양식산도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산 자연산에 비해 고소함과 찰진 맛은 떨어지지요. 농어는 여름철에 그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특히 여름철에 잡힌 농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어류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가지고 여름 보양식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비타민이나 칼슘, 인, 철분 등이 풍부해서 허약한 아이나 산모의 원기 회복에 상당히 좋고 게다가 이제 비타민 A, D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가지고 기억력 증강이라든지 어르신의 그 뇌의 기능을 강화해서 치매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어를 여름철 최고의 생선이라 치켜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쫄깃함이 한몫 톡톡히 하는데요.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거기다 식감까지 겸비한 녀석 정말 팔방미인이죠. 담백하니 쫄깃하면서 지금 제철이라 이 살이 쪄가지고 맛있습니다. 생선 요리하면 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농어 맑은 탕에 미역을 넣으면 시원한 맛이 배가 되고 뽀얗게 우러난 국물은 애주가들이 즐겨 찾는 속풀이 해장국으로도 인기 만점이지요. 술 드시고 그러면은 호약도 되고 몸보신도 되고 술취도 얻는 되고 그래요. 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 서민의 최고 식재료로 각광받는 농어.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오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보양식으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녀석이지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요 너무 쫄깃하고 달콤하고 담백합니다.
좋습니다. 맛이 이렇게 좋은지 나도 몰랐습니다. 쫄깃쫄깃하니 맛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집산지 부산. 신선한 고기들이 가득한 만큼 농어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최근 농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농어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인기 식재료로 꼽히고 있지요. 그 일본에서는 이제 스즈키 아라이라 해서 이 껍질채, 그러니까 비늘을 치고 껍질채 썰어서 껍질채 그걸 갖다가 이제 유빗기를 합니다. 유빗기 이제 일본어 이제 생선 조리의 하나의 방법인 그 용어인데 뜨거운 물에 껍질을 갖다가 살짝 데칩니다. 그러면 그 껍질이 순간적으로 익게 되죠. 그러면 익으면 또 급냉을 빨리 해서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수건에 닦아서 수물기를 제거하고 얼음에 얹어서 먹는 여름철 별미 중에 별미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선 농어회부터 껍질과 내장 요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농어를 즐기는데 그 중에서도 농어 조림이 인기입니다. 조림에는 생선이다 보니까 이 잡내를 잡아주는 정종이 필요하고요. 술, 맛술도 괜찮고 일반 소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이나 우엉 이 정도, 그 다음에 무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또 뭐 꽈리 고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궁합이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조림을 할 때 고춧가루를 이용한 조림이 있는 반면 일본식 농어 조림은 일본식 간장을 이용해 담백한 맛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데요. 채소를 같이 넣어 농어에 부족한 비타민 C까지 보충한 뒤 푹 끓여내면 일본식 농어 조림이 완성되지요. 외국인이 선호하는 농어 요리로는 농어 스테이크를 꼽을 수 있는데요. 고소한 풍미를 위해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인 후 농어를 노릇하게 구워내면 됩니다. 그 팁이라면 저는 그냥 여기다가 버터랑 이제 올리브유랑 일반 식용유랑 1대1로 섞어서 그렇게 굽고요. 그 다음에 밑간을 흔히 우리가 소금, 후추 간을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뭐 바질이라든지 뭐 서양의 그 뭐 페퍼민트라든지 이런 어떤 향신료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이용하고 거기다 몸에 좋은 해조류와 견과류 토핑을 얹어 고소한 풍미를 더하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농어 스테이크. 두툼한 농어 스테이크 먹음직스럽네요. 스모노라 불리는 껍질 내장 요리도 있습니다. 위는 쫄깃쫄깃하니까 요거는 한 1분 정도 삶으시고요. 뜨거운 물에. 간은 한 30초 정도. 그 다음에 껍질은 한 여차마자 한 10초, 15초 후에 바로 빼셔야 됩니다. 껍질과 내장 각 부위를 적당하게 삶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고추냉이 간장에 식초가 들어간 폰즈 소스에 찍어 먹는 스모노 요리. 그동안은 농어의 살과 뼈를 이용한 요리가 대다수였는데 이제 농어 껍질과 내장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들어가면 기름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산란기에 앞두고 지금 살을 한창 찌울 때라서 지금 맛이 정말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농어는 이제 제철하면은 여름이라고 이제 그렇죠. 여름바다의 황제 농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보리타작한 농촌 총각 농어 10마리 잡은 섬처녀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농어. 앞으로 오래도록 여름철 으뜸 생선으로 입맛과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봄에서 여름 사이 더위와 함께 찾아와 제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보통 한 7월 달, 8월 달이 가장 좋죠. 역시 여름 농어라는 말이 있고요. 잘 빠진 팔등신 몸매에 손맛과 입맛까지 선사하는 바다의 팔방미인. 비늘만 이렇게 쓰다듬다가 그 손을 씻어서 국을 끓여도 보약이라고 할 정도로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역과 국적을 불문하고 명실공히 여름 최고의 보양식으로 자리 잡은 오늘의 주인공. 고기의 왕 바로 농어입니다. 여름철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여름 바다의 진객 농어를 만나러 갑니다. 농어회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전남 목포 앞자락에 자리한 고화도. 고화도 어민들은 이맘때 낙지 조업을 마치고 또다시 분주해지는데요. 여름 별미 때문이지요. 아주 쫀득쫀득하죠. 횟감으로 먹으면. 고화도 배들이 주낙을 걷어 올릴 무렵 전남 완도군 앞바다도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 시기 완도는 낚시꾼들의 메카나 다름없는데요.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농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 낚시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기 때문이지요. 생각에는 뭐 6월 농어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회의 맛을 즐기는 매니아들의 이야기고 이제 지금 슬슬 농어가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농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는 여름철 우리나라 인근 바다나 강 하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종이지만 농어가 낚시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농어의 습성을 이용해 가짜 미끼로 농어를 유인해서 낚는 일명 루어 낚시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선장님이 배를 조류에 따라 운전하면서 가짜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줍니다. 낚시로 하는 거는 이제 그 농어 같은 경우는 공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미끼로 유혹을 해서 잡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어 낚시는. 농어는 배수구와의 물고기라서 성격이 포악한 데다 조류가 센 곳에서 서식을 해서 손맛이 좋은 물고기로도 유명한데요. 농어를 잘 잡기 위해선 조류의 흐름을 잘 읽는 것과 미끼를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시키는 게 농어 낚시의 포인트이자 비법이라면 비법이지요. 농어는 일단 조류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조류, 즉 쉽게 말하면 센 조류가 좋거든요. 뭐 중근 보통 우리 이제 바다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이라든가 살이 그러는데 이제 보통 농어는 살이 때 많이 치고요. 조류가 세고 뭐랄까요 표층에 떠 있는 게 보면 어떤 멸치라든가 뭐 멜 같은 게 좀 많이 있을 때가 활성도가 좋더라고요. 농어 낚시는 보통 6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그중 7, 8월에 가장 많이 잡히고 30cm 이상의 큰 농어는 주로 9월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물이 너무 맑다는 거예요. 작년 같았으면 농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이미 잡히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노래미만 올라옵니다. 뒤이어 입질이 온다 싶더니 어느새 팽팽해진 낚싯대. 힘겨루는 쫀득쫀득한 식감 덕에 회와 탕, 찜 요리에도 제격인 농어. 6월에서 8월 사이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을 만날 수 있는데요.
겨울철 산란을 앞두고 봄에서 여름철 먹이를 따라 연안으로 들어와 살과 영양을 최대로 비축해 두기 때문이지요. 농어 서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봄철에 이제 연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연안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먹이 생물을 따라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11월에서 4월, 겨울철이 되면 이제 산란이나 월동을 하기 위해서 그 암초지대의 외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연안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겨울철 먼 바다로 나갔던 농어는 올해도 어김없이 고화도로 돌아왔습니다. 고화도 인근이 수심이 깊은 데다 조류가 빨라 농어의 서식지로도 안성맞춤인데요. 고화도 어민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낚싯바늘에 줄줄이 달린 준학을 이용해 농어를 잡고 있지요. 준하시죠? 준하수로 잡아야 이렇게 고기가 선대가 좋고, 그물로 잡으면은 막 이렇게 그물 자국 때문에 금방 이게 그 피부가 막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준하고기가 제일 좋아요. 오래가고. 모습이 보통 얘기가 아닌데요. 온 힘을 다해 건져보니 네, 오늘의 주인공 농어네요. 농어의 손맛은 거의 이제 못맛이죠, 못맛. 그러니까 온몸을 다 써서 이렇게 농업을 제압하기 때문에요. 네. 못맛이라고 많이. 복포와 완도를 비롯해 공, 태안, 여수 등 주로 우리나라 서해 지역에서 잡히는 농어. 잡히는 곳에 따라 깔때기, 깡다구 등 불리는 이름도 수십 가지인데요. 또 크기에 따라 30cm 안팎의 작은 농어를 까지맥이나 절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양한 이유는 어린 농어보단 3년 이상 성장해 농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녀석이 제대로 된 농어 맛을 내기 때문이지요. 농어의 이름은 문서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정약용의 아흔각비에서는 농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는 이제 걸떡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경남 통영에서는 이제 농해, 그리고 부산에서는 깡다구,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깔때기, 껄떡, 좀 특이한 게 이제 울릉도에서는 연어병치나